서울의 번화한 거리, 고급 한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은은한 한지 등불 아래 가족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로 스테이크와 한정식 요리가 놓여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 순간,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누나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매달 1,000만 원씩 부모님을 부양하시다니. 그게 다 누나의 희생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가 테이블 전체를 진동시켰다. 지은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고 부모님의 표정이 혼란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 한마디가 3년간의 침묵과 배신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민주는 늘 가족의 그림자였다. 서울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중소회계법인에서 시작해 이제는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세무사였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늘 잠정적인 직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반면 지은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황금따.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화려한 생활로 가득 차 있었고 부모님은 매번 모임에서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이가 우리를 돌봐주는 덕에 사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왜냐하면 그 돌봄의 진짜 주인은 민준이었으니까. 모든 건 3년 전 아버지의 심장마비에서 시작됐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 담보대출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그때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부모님 상황이 심각해. 내가 좀 돕겠지만 오빠도 같이 해줘야 해. 매달 오빠 몫을 내 계좌로 보내. 내가 통합해서 관리할게. 부모님께 부담 주지 말고. 그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지은이 부모님과 가까이 살았고 금융을 잘 알았으니까. 민주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매달 1,000만 원,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쪼개 보냈다.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값, 어머니의 재활치료, 집 대출이자 모든 게 해결될 터였다. 가족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후로 가족 모임은 지옥이었다. 지은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아버지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서운했지만 가족이니까 참았다. 지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부모님이 부끄러워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축하 만찬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의 로펌 승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화요일 저녁, 어머니의 전화가 왔을 때부터 예감이 나빴다. 민준아, 지은이가 또 승진했어. 이번 주말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할 건데 너도 와. 바쁘겠지만 그 말투에 숨겨진 실망이 느껴졌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월말 보고서를 마무지며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그런데 왜 가족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걸까? 만찬 당일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주는 지은이 테이블 중앙에서 동료 변호사들과 부모님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됐고 명품 드레스와 보석이 빛났다. 부모님은 그녀 옆에 앉아 마치 왕후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민준아, 여기 와서 지은이 동료들 만나봐. 우리 아들, 세무사야. 아버지의 소개가 민준을 더 작게 만들었다. 세무사라는 단어가 마치 하찮은 직업처럼 들렸다. 저녁식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지은은 자신의 사건들, 클라이언트들, 최근 제주 여행을 자랑했다. 부모님은 감탄하며 물었다. 민준에 대한 언급은 늘 부정적이었다. 민준이는 자기 사무소가 안정적이라서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에 담긴 비아냥. 안정적. 그건 칭찬이 아니라 재미없고 성공적이지 않다는 뜻이었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난 3년간 내 덕에 살아난 거야. 이지은은 겸손하게 웃었다. 엄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매달 1,000만 원씩, 의료비, 대출, 집 유지비 그게 다 내 희생이야.
고마워, 지은아. 민주는 와인을 삼키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1,000만 원 자신이 매달 보내던 그 정확한 금액. 지은의 동료 하나가 감탄했다. 와, 지은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모님께 그런 부담을 지다니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성공한 만큼 가족과 나누는 거죠. 민준의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그녀가 모든 공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어머니가 민준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지은이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어. 어떤 자식들은 가족을 자연스럽게 돌보지만 어떤 자식들은 그 말은 칼날처럼 민준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와 굴욕이 뒤섞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웠다. 1,000만 원씩 매달. 그게 누나의 희생인가요? 지은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경고,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맞아요. 가족은 서로 돌봐야죠. 민준이 포크를 내려놓고 이어갔다. 누나가 그렇게 성공적이고 관대하시니 앞으로 부모님 비용은 누나 혼자서 다 감당하세요. 제 월별 기여는 필요 없겠네요. 테이블이 고요해졌다. 지은의 미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은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제 말은 누나가 가족의 영웅이시니 제 돈 없이도 충분할 거라는 거예요. 침묵이 이어졌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천천히 물었다. 월별 기여? 민준아, 그게 무슨 뜻이야?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매달 지은 누나 계좌로 보내는 1,000만 원이요. 부모님 의료비와 대출을 위해 3년간 보낸 돈, 부모님께서 방금 지은 누나에게 감사하신 그 돈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너 지은이한테 돈을 보내. 민준은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체 내역이 빼곡했다. 지은은 얼어붙어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지은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동료들의 눈빛이 호기심에서 공포로 변했다. 설명해봐.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 돈으로 부모님을 돌보면서 왜 모든 공을 누나가 독차지했는지, 왜 내가 이기적인 아들로 보이게 만들었는지. 지은이 속삭였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뭐야? 내가 우리를 구했다고 하면서 민준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믿게 만들었잖아. 지은은 테이블을 둘러보았지만 탈출구는 없었다. 오빠가 도와달라고 해서. 계좌를 통합해서 관리한 거야? 거짓말. 민준이 말했다. 누나는 내 돈에 내 기여를 더해서 관리한다고 했어. 그런데 부모님께는 모든 게 내 돈이라고 했지? 아버지가 숫자를 계산하듯 말했다. 민준이가 1,000만 원 보내고 내가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내 기여는 어디 갔어? 지은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맙서사, 지은아.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지은이 더듬었다. 작은 거 장 봐주고 약값 한 번. 민준이 끼어들었다. 그 약값. 내가 추가로 100만 원 보낸 거잖아. 지은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민준의 돈으로 영웅이 됐다. 부모님은 그녀를 칭찬하고 민준을 비난했다. 정리하자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3년간 내가 1,0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 보냈어. 누나는 그걸 내 공으로 돌리고 내 기여는 장바구니 몇 개. 지은이 울기 시작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리고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졌다.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됐어. 민준이 일어났다. 누나가 좋은 딸 이미지를 내 돈으로 쌓았지. 부모님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 내 기여 관리할 필요 없어. 부모님 부양,
누나 혼자 해봐. 그는 지갑을 꺼내 자신의 몫을 놓고 문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불렀다. 민준아, 기다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32년간 가족의 인정을 기다리다 지쳤다. 이제는 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자동이체를 취소했다. 3년 만에 은행 잔고가 1,000만 원 늘었다.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오후부터 전화가 쏟아졌다. 어머니, 아버지, 지은. 모두 보이스메일로 갔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해명, 사과,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메시지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은의 메시지는 눈물 어린 변명이었다. 오빠 미안해. 모두를 도우려 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부모님 질문에 답 못해 전화해줘.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은이 영웅이 되고 싶었다면 이제 진짜로 해보라. 그 후 몇 주가 조용하지만 해방감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일에 몰두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받고 여분의 돈으로 자신을 돌보았다. 고급 세단을 샀고 유럽 여행을 떠났다. 그 여행 중 그는 깨달았다.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는 감정적 압박이 그를 짓눌렀다는 걸 이제 그는 숨을 쉴 수 있었다. 2개월 후 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더 늙고 피곤해 보였다. 얘기 좀 하자. 민주는 문을 닫고 자리를 권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그 만찬 이후 내 엄마와 나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민주는 기다렸다. 지은이를 제대로 추궁했어. 통장 내역, 기록 다 봤어. 뭐가 나왔어요? 지난 3년 우리를 지탱한 돈 전부 내 거였어. 내 약값, 대출, 엄마 재활 다 널. 지은은 3년간 총 200만 원 정도. 그게 다야? 장바구니랑 작은 구매 후 그 숫자가 민준을 때렸다. 의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왜 그랬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지은이는 항상 최고가 돼야 했어. 가장 똑똑하고 성공적이고 사랑받는. 내가 사무소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 이미지가 위협받았나 봐. 그래서 내 돈 공을 훔쳤지. 아버지는 얼굴을 문질렀다. 민준아, 미안해. 우리가 부모로서 실패했어. 지은이 성취에 눈멀어 내 성공과 관대함을 못 봤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 지키고 싶었을 뿐. 넌 그랬어. 아버지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도 내 덕에 집 지키고 약 먹고 치료받았어. 너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런데 3년간 너를 무시했지? 침묵이 흘렀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준이 물었다. 앞으로 나아가야지. 지은이는 지금 힘들어. 로펌 파트너들이 만찬 얘기 듣고 그녀 인품을 의심했대. 민준은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다.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치료받기로 했어? 잘못 인정하고 고치려 해. 하지만 너를 다시 믿으라고 강요 못해. 돈은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생활 바꿔야 해. 집 줄이고 지출 줄여. 내 짐을 더 기대 못해. 지은이도 재정 못 맡겨. 아빠, 도와드리는 건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게 싫었을 뿐 이기적이라고 취급받는 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널 봐, 아들아. 자랑스러워. 이렇게 늦어서 미안해. 가족 화해는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가족 상담에서 지은과 대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오빠, 생활비가 초과됐어. 부모님 칭찬으로 대체하려 했어. 한 세션에서 그녀가 말했다. 모두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 오빠 돈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죄책감 느낄까 봐에 내가 좋은 딸로 보이게 하려 했지? 거짓말로. 민준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됐어. 부모님 자랑이 필요했어? 내가 최고여야 했어. 상담사는 가족 역학을 파헤쳤다. 부모님은 항상 비교했다. 지은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고 믿었고, 민주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몇 달 후, 관계가 재건됐다. 부모님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생활을 조정했다. 민주는 소액 지원을 재개했지만 투명하게. 지은은 로펌을 떠나 소규모 가정법 전문 사무소를 열었다. 자신의 수입에 맞게 부모님을 도왔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의 공을 훔치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에 대한 시선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결등한 자식이 아니었다. 성공적이고 관대하고 좋은 아들. 가족의 인정이 필요 없었지만 가진이 어깨가 가벼워졌다. 만찬 1년 후 민준의 생일 모임이 열렸다. 이번엔 진짜 칭찬이었다. 부모님은 그의 사업, 관대함, 인품을 말했다. 지은은 조용히 인정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위 가족은 옛날과 달랐다. 더 나았고 솔직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키운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들이 아니었다. 보였고, 같이 있었고, 집에 있었다.